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기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회생해서 주가가 무려 1600% 넘게 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프스피드라는 곳인데요. 와,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처럼 들리죠. 근데 이런 엄청난 상승 뒤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 울프 스피드를 둘러싼 기대와 또 우려,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어쩌면 좀 위험한 신기루일지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저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울프 스피드는 특히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하죠. 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 기술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 자체의 중요성이나 미래 가치는 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iC 기술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최근 주가 폭등은 단순히 이 기술 기대감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복잡한 배경이 있어요. 특히 그 파산보호 졸업하면서 진행된 부채 구조 조정, 이걸 자세히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에 중요한 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구조 조정이요? 맞아요. 챕터 11 파산 보호 끝내고 부채 70%나 줄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소식처럼 들리긴 했어요. 회사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새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 누군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 거라는 점,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기존의 주식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정말 힘들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좀 섬뜩하다고 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존 주주들 주식을 싹 다 취소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극소량 1%도 안 되는 비율로 새 주식을 준 겁니다. 네. 잠깐만요. 1% 미만이요? 그럼 예를 들어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 네, 그럼 이제 1주도 채 안 되는 주식을 갖게 된 거죠. 사실상 그냥 거의 다 날라갔다고 봐야죠. 잠재 수익률 이런 거는 와, 100주가 1주 미만이라니. 이거는 진짜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재앙 수준인데요. 투자금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회사의 주인은 완전히 바뀐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존 주주 지분은 거의 없어졌고요. 회사 소유권 대부분은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 채권단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식 워런트 같은 거 아시죠? 특정 가격의 주식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또 행사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희석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만약 그게 실행되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는 추가적으로 더 희석될 수 있는 거죠. 여러모로 기존 주주들에겐 정말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근데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새로 투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물론 과거 주주들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채가 확 줄었잖아요. 훨씬 좀 깨끗해진 회사에 투자할 기회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죠. 채권단이 이렇게 과감하게 빚을 주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어쩌면 이 회사의 미래를 좋게 봤다는 증거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격적인 부채 구조정이 성공했다는 건 적어도 주요 채권단 일부는 울프스피드의 회생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성장성을 꽤 긍정적으로 봤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들이 주목한 건 역시 울프스피드가 가진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 기술의 잠재력이겠죠. 그 SiC 기술,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건가요? 기존 실리콘하고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기존 실리콘보다 훨씬 높은 온도,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열도 훨씬 잘 내보내고요. 전력을 바꿀 때 에너지 손실도 눈에 띄게 적습니다. 아하, 효율이 좋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성능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나 충전 시스템, 아니면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서 효율이랑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지금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나 인피니언, 온세미 같은 큰 회사들도 다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을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또 성장성도 높은 시장이죠. 그렇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SiC 기술은 단순히 제품 성능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보급 확대나 에너지 효율 증대 같은 거시적인 목표랑 바로 연결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창인 미국이랑 중국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 심지어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술 분야인 거죠. 그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그 칩스법 지원 대상 얘기도 나오는 거군요.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최대 7억 5천만 달러. 와, 거의 1조 원 가까운 연방자금 지원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봐야 할 변수고요. 네, 그렇죠. 정부 지원 가능성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근데요, 이런 기술 잠재력이나 정부 지원 기대감 같은 장밋빛 전망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이 울프스피드의 현재 경영 상태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재무 상태 문제입니다. 아, 재무 상태요? 정부 지원 가능성이야 좋지만 결국 기업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가치가 있는 거겠죠? 울프스피드의 실제 운영 성과, 이게 좀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4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 줄어서 1억 9,700만 달러 정도 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매출 총손실이 2,570만 달러로 확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매출 총손실이라는 말을 잘 봐야 하는데요. 매출 총손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냐면요. 제품 만들고 고객한테 보내는 데 들어간 직접 비용 있죠. 그걸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제품 팔아서 번 돈, 즉 매출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네. 잠깐만요.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와, 이게 그냥 미래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당장 핵심 사업 운용 자체에서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많은 기술주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성만 보다가 놓치기 쉬운데 이건 진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분야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봐도 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비나 마케팅 비용, 사무실 운영비 같은 그런 판매 관리비는 빼고 계산한 결과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일반 관리비 이런 건 아직 포함 안 한 거예요. 순수하게 제품 생산하고 파는 과정에서의 손익인 거죠. 아, 그럼 그런 비용까지 다 더하면 네, 이런 간접적인 운영 비용까지 다 더하면요. 회사의 전체 영업 손실 규모가 무려 5억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7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확 늘어납니다. 7,700억 원이요? 네. 근데 지금 울프스피드 시가총액이 한 6억 3,8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손실 규모가 회사 전체 가치랑 맞먹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에 맞먹는 연간 영업 손실이라. 와, 그 기술 잠재력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돈 버는 능력하고는 정말 괴리가 커 보이네요. 이렇게 계속 손실 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주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최근에 그 부채 구조 조정을 해서 당장 이자 비용이나 원금 갚는 부담은 확실히 줄었어요.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 비율도 좋아진 것처럼 보이겠죠? 네, 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일까요? 핵심적인 운영 약점, 그러니까 팔수록 손해보는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고통스러운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결국에는 수익성을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아, 기술 자체는 매력적인데 돈 버는 능력 자체에 빨간불이 딱 켜진 상태라는 거네요. 게다가 울프스피드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주요 고객들이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요즘 좀 주춤하잖아요. 이것도 부담일 텐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게 예전에 전기차 시장 확 키웠던 요인 중 하나가 그 7,500달러 구매 세금 공제 혜택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시장 환경 변화는 울프스피드한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혁신 기술 가진 중소기업에서 막 다음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제2의 테슬라를 꿈꾸기도 하고요. 네네. 겉으로만 보면 울프스피드가 차세대 CIC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점, 이거 분명히 매력적이죠. 그런 기대를 할 만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그 뒤에는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 재무적인 취약성, 그리고 만만치 않은 시장 환경이라는 현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 잠재력이나 미래 가치라는 이름표만 보고 섣불리 다가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상황을 보고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stay far away 수준의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놓기도 해요. 그렇군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울프스피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산보호 졸업하고 나서 주가가 극적으로 오르면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정말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요.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회사는 여전히 팔수록 손해보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엄청난 운영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 차세대 기술이라는 매력적인 포장지 안에 심각한 재무 위험과 불안정한 시장 환경이라는 내용물이 숨겨져 있는 셈이네요. 겉으로 보이는 성장 가능성 너머의 본질적인 위험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울프스피드의 사례는 기술 혁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의 가능성과 또 발목을 잡는 현재의 냉혹한 재무 현실. 이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고민거리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건 뭐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 같습니다. 또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좀 더 확장해 볼 수도 있어요. 울프스피드처럼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술 기업이 있다면 정부 지원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건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지 그 역할과 또 명확한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 문제를 넘어서 기술, 경제, 그리고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우리 현대사회의 단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